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도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통의 전화, 단 한 줄의 문자로 평생 모은 돈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 그런 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실제로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절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 변호사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가 얼마나 정교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이런 문자가 온 적 있으신가요? 의료비 환급 대상자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국세청입니다. 압류가 진행 중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1번. 따님께서 병원 입원 중입니다. 급히 연락 바랍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낯설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70대 후반의 박화자 어르신은 최근 정형외과에서 무릎 주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딱 이틀 뒤 A손해보험 손해사정센터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죠. 고객님, 지난 진료 내역 중 일부가 보험 심사에 걸려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병원 측과의 조정 과정에서 고객님 명의로 허위 청구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박화자 어르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진료는 정당하게 받았고 보험 처리를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어르신의 이름, 병원명, 진료 일자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보험사 전산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1차로 고객 계좌가 동결될 수 있다고 말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계좌번호와 생년월일, 그리고 금융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걸 알려줘야 하지? 하지만 마음 한쪽에선 진짜 내가 뭔가 잘못됐나? 괜히 문제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계좌번호와 인증정보를 말했고 불과 15분 만에 평생 모은 4,8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례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단 한 번도 의심을 할 수 없는 흐름 속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내 이름과 내 일정이 누군가에게 공유되어 있고 심지어 보험사까지 알고 있다는 그 정확함이 믿음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사기죄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의료정보 불법 유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비슷한 사기 수법이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대부분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입니다. 이 사건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도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진료 정보까지 알고 있다 해도 전화로 금융 정보를 묻는 순간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 전화를 끊는 것,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연금 생활을 하시는 75세 정인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정 어르신은 이런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층 의료보조금 미지급 건이 있어 환급 예정입니다. 지급 확인을 위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눌러보니 국민건강보험 로고가 찍힌 아주 그럴듯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었고 어르신은 환급금 받으려면 이건 당연히 입력해야겠지 하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본인 인증을 위해 OTP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정 어르신은 별 의심 없이 입력을 완료했고 이틀 뒤 통장에 있던 생활비 3,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해당 메시지나 환급 절차는 전혀 진행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 어르신은 상담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니까 더 안심하고 눌렀던 것 같아요. 내가 받을 돈인데 설마 사기일 줄은. 이 사례는 정말 치밀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링크를 누르고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까지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이건 명백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공기관 사칭, 그리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기죄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기범은 절대 돈을 직접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 스스로 그 돈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게 요즘 보이스피싱의 가장 무서운 진화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국가기관이나 공단은 절대 문자로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환급, 세금, 보조금, 어떤 명목이든 전화와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순간 그건 100% 사기입니다. 혹시 이 돈 안 받으면 손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반드시 전화로 직접 기관에 확인하세요. 단 한 번의 전화가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키는 확실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전화를 건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습니다. 68세 김남식 어르신은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영미은행 보안센터. 고객님의 계좌에서 비정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즉시 연락 바랍니다. 불안했던 김 어르신은 정상 거래도 아닌데 그냥 무시했다가 진짜 통장 정지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상담사는 고객님 계좌가 현재 해킹 시도로 감지되고 있어 긴급 보안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용 중인 은행 앱을 켜시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친절했고 심지어 김 어르신의 이름, 계좌 은행, 마지막 거래 내역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정말 은행 직원이구나 생각했고 그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보안용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계좌는 범죄 조직의 명의로 등록된 전문 피싱 계좌였고 김 어르신의 통장에 남아있던 6천만 원은 전부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전화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 저는 상담실에서 늘 강조합니다. 전화를 먼저 했다고 해서 진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범죄 조직은 요즘 공식 번호와 흡사한 번호를 미리 만들어 놓고 문자에 전화해 주세요 라고 써서 피해자 스스로 전화를 걸게 유도합니다. 이 방식은 심리적으로 내가 주도했다는 착각을 만들어 의심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법률적으로 이건 사기죄, 통신사기, 금융정보 탈취 시도가 복합적으로 얽힌 아주 고도화된 범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이겁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는 절대 믿지 마세요. 설령 상담이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은행 또는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번호를 확인한 뒤 전화를 거셔야 합니다. 스스로 전화를 걸었더라도 그 번호가 사기범의 번호였다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진짜 확인은 내가 건 전화가 아니라 내가 찾은 번호로 건 전화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69세 박정순 어르신은 20년 전 은퇴 후 지방에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거래하거나 세를 준 적은 없지만 본인 명의로 정식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날 아침 이런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대법원 등기소. 귀하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위조 등기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확인을 원하시면 등기 열람 시스템에 접속해 주세요.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눌렀더니 등기부등본 화면과 똑같은 사이트가 열렸고 등기 조회를 위해 성명, 생년월일, 등기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건 내 명이니까 확인해야지라는 생각에 그대로 정보를 입력하셨고 입력 완료 직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정순 선생님 맞으시죠? 지금 등기 명의자 중복 문제가 발생해서 국토부에서 조사 중입니다. 자산 압류가 임박했기 때문에 자금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안내. 지금 즉시 안전계좌로 자금을 임시 이체하셔야 합니다. 계좌번호, 은행 앱 인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박 어르신은 순간 머뭇거리셨지만 등기 문제는 혹시라도 명의 도용일까 싶어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통장에 있던 퇴직금 잔액 4,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례가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 등기부등본이라는 단어가 주는 법적 진짜 같은 인상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르신들은 부동산 관련 서류에 늘 긴장하고 민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등기 위조라 말하면 나는 떳떳하니까 확인해 볼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 심리를 범죄 조직이 정확히 노린 겁니다. 법률적으로 이건
공문서 위조 사칭, 개인정보 탈취, 그리고 금융사기가 모두 결합된 중대범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건 대법원, 등기소, 국토부 등 어떤 기관도 문자로 조사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링크 클릭을 유도하거나 전화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공기관도 압류가 임박했다며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셔도 오늘의 수법 대부분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정교함과 잔혹함을 살펴봤습니다. 병원 진료 후 보험사 사칭으로 정보를 탈취당한 분, 국가보조금 환급 문자에 속아 수천만 원을 날린 분, 스스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의심을 멈춘 분, 등기 위조라는 단어에 흔들려 퇴직금을 잃은 분, 이분들 모두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나한테까지는 안 오겠지, 그 믿음 속에서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감을 악용하는 심리 조작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세대를 가장 먼저 노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당한 후에 도와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금은 단 몇 시간 안에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고 법적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키는 법은 단순합니다. 전화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묻는다? 끊으세요. 문자로 링크가 왔다? 누르지 마세요. 공기관이라 주장한다? 직접 찾아서 다시 전화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보이스피싱 피해의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나만 보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이웃, 친구분들 누구든 한 번쯤은 혹시 나도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영상이 떠오를 수 있도록 꼭 공유해 주세요. 믿음보다 강한 것은 의심입니다. 그 한 번의 의심이 당신과 가족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복충전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과 노후를 지키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